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8월의 마지막 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지수 움직임에 두산중업은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2.45% 마감까지 동시호가에 어쨌든 기분 좋게 마무리된 듯 보여집니다. 시장은 전략 후강이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JP모건의 이 매수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할지 의문도 남긴 장이었습니다. 금일 장에서는 이 부분 같이 체크를 해보고 전체적인 움직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중 또 한 번 상승세를 타면 무섭게 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좀 조용하고 박스권에서 자리를 잘 잡고 주가를 앞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무료 정보방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방에서는 두중에 대한 브리핑, 또 매수 자리, 이슈, 시황, 관심 종목 등등 빠르게 제 의견을 공유해 드렸고,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던 한국선제 오늘도 변동성은 있었지만 플러스 25% 수익 구간을 유지한 채 마감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2주에서 3주 이상은 홀딩할 예정으로 이것보다 더 큰 수익률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료방 들어오시면 혼자서 호가창 보시면서 오를지 떨어질지 매일매일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 타 증권사 이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만들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그리고 담당자를 주식톡으로 설정만 해주시면 유한타 사용할 때까지는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고, 거래가 되시면 소정의 금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무료로 관리뿐만 아니라 더 책임감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유한타로 거래해 주시는 게 후원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 옆에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시장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인들의 반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국내 증시는 하락으로 이렇게 출발을 한 이후에 또 중국에서 제조업 PMI 지수 발표까지 안 좋게 나면서 지수는 더 낙폭을 키워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양 시장과 또 선물 시장에서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순매도로 일관을 하면서 지수 자체도 당연히 좋지 못했습니다. 허나 개인들의 미친 듯한 수급으로 이런 하락세를 어느 정도 좀 버텨주더니 외국인이 전기 전자업종을 순매수로 확대를 하면서 또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산업별 규제에 따라 국내 업종 투자 심리 확대에도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 달러 원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약세를 또 보였죠. 그래서 외인이 순매수 확대로 위험 선호 심리를 회복해 가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반전이 있는 이런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략 후강으로 또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위기도 일단은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 1.75% 급등을 했고, 코스닥은 0.63%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오늘 마이너스 1000억까지도 또 이탈이 되었지만 종가는 무려 1조 1600억까지 또 순매수세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선물시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000억에서 또 종가는
2천억으로 또 마감이 되면서 한 5천억가량 또 끌어올린 모습이었죠. 어마어마한 자금이었고 어마어마한 반전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장 또 흐름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면 어제와는 다르게 원전 테마, 두산중공업이 또 가장 많이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죠. 전일 영상에서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두산중공업은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종목들이 떨어질 때 두중만 가는 날이 있을 거다. 좋게 생각하자.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딱히 원전 관련주들은 상승할 만한 포인트는 없었고 전체적인 흐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두산 관련주 같은 경우는 두산 밥캣이나 두산 퓨어셀 이런 상승하는 흐름에서 두산중공업이 중간자 역할로 조금이나마 상승의 보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수급이 주가를 이렇게 상승을 시켰다. 또 JP모건 수급이 외인들을 살려내면서 마지막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수급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하겠지만 JP모건 한번 쭉 들어왔다가 또 쭉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내일 시장이 무조건 좋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무작정 좋게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두산중공업은 긴 호흡으로 좀 지금처럼 차분하게 보시고 내일 미국장과 국내 증시 또 수급 동향 좀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를 상승시켰던 요인 또 매매 동향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다시 이렇게 하루 만에 쌍매수를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반등하는 모습으로 이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의 수급 좋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좋은 점, 여기 보시면은 JP모건이 오늘 동시호가 때 38만 9천 주가량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외인의 총 매수세 39만 주 중에 대부분을 차지한 모습인데요. 지금은 올라서 좋지만 JP모건 언제든 이탈해도 그만인 녀석들이죠. 이렇게 전락한 지는 오래되었죠. 무조건 단타로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최근에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이어서 좋은 점, 일단 최근 흐름에서 개인들이 크게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 방송을 보시고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탈하신 분들은 없겠죠. 이 부분이 왜 좋을 수 있냐면 이전 주가를 이렇게 32,000원 고점까지 올리는데 큰 공을 세운 이런 수급이 외국인도 있지만 개인의 역할도 상당히 컸습니다. 개인들이라고 해서 다 개미들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최근 흐름에서 개인의 물량들을 기관들이 예전보다는 더 많은 비율로 좀 받아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연기금이 다시 11만 주 가량 또 들어오면서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기관과 연기금이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고 주가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기대감, 오늘까지도 잘 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17,000주가 나갔는데 오늘 다시 11만 주가 들어오면서 아직은 나갈 때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9일부터 현재까지 연기금이 그나마 꾸준하게 좀 들어오면서 이 물량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연기금과 기관이 수급이 받쳐주고 들어왔을 때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언제 연기금이 그리고 다시 기관들이 매도세만 일관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2,000원까지는 이런 모습을 유지할 것만 같은 제 시나리오 일단은 순항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JP모건 동시호가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다.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외국인, 개인, 기관, 매수한 속내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고 의도도 파악할 수 없는 게 또 팩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100%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몇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JP모건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매수세로 들어왔다. JP모건들이 누굽니까? 절대 손해 안 보고 전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이런 금융기관인데 우리가 모르는 이런 내용들이 두산중공업에 있을 수 있다. 내일 이슈가 만약에 떠서 주가를 한번 올리고 다시 빠져나가면서 좀 단타를 칠 수 있다라는 가설, 아니면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짜리 매수로 이렇게 들어와서 또 내일 바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세를 다시 잡아먹는 흐름이 나와줄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의 이런 상승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더 멀리 길게 봤을 때는 큰 의미를 두지 말자라는 부분입니다. 내일 더 주가가 상승하면 우리는 좋은 거고 내일 오늘의 상승세를 반납한다 해도 낙담하실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차분히 회사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나왔던 뉴스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 사우디 플랜트 부품 합작사 설립 규제당국 승인이 되었다. 아람코 두루스가 참여를 했고 합작사 심사 결과 이의 없음 결정. 두루스 70%, 아람코 15%, 두산중공업 15% 투자 비중을 가져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플랜트 부품 합작사를 설립, 중동 시장에 확대 진출한다. 이미 사우디에서 해수 담수화와 발전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사우디가 밀고 있는 비전 2030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사우디를 중동 지역의 첨단 기술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개발 계획과 국가 개혁 의지를 담아 비전 2030을 발표했다. 두산중공업은 사우디 진출 사례가 많아서 합작사 설립은 물론 공동 프로젝트 진행 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두산중공업은 사우디 한국건설협의회 중부지역 총무 기업으로 해수 담수화와 발전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SEC 아람코 공동 발주한 파들리 프로젝트도 정식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어서 보시면은 정부, 체코, 헝가리 등과 원전 수주 논의, 외교부는 비세그라드 그룹,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외교 추진 방향 및 국가와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비세그라드 그룹은 1991년 2월 헝가리에서 좀 창설한 지역 협의체로 2020년 우리의 유럽 수출의 약 26%를 차지하는 유럽연합 내 최대 수출 시장이자 대유럽 투자의 핵심적인 협력 대상이다.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원전, 방산,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 및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기업 활동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 기사들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나왔던 내용들이다라는 걸 감안하면 주가에는 별 반응이 없었다는 게 팩트겠죠. 첫 번째 기사에서 두중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동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부분이 되겠죠. 이미 해수 담수화 플랜트나 발전소 수주를 통해서 인지도가 높았는데 현지에 합작사까지 설치를 한다면 일단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제작한다면 여러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죠. 기사 내용으로 봐선 단기적으로 ESC 아람코 이런 프로젝트도 수주 계약도 앞두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비전 2030까지 추가적인 수주도 나와줄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또 한 가지 부분은
지분 투자를 두산중공업이 15%를 부담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금액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최근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이제 판 매각대금 채권단에 이제 갚을 예정이고, 또 이런 부분을 이외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그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기사, 그래도 정부에서 체코나 헝가리 운전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올해 턴어라운드를 이미 기록을 했고, 또 채권단 관리 이렇게 재무적으로 문제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 앞으로 뭐 3분기 또는 4분기, 더 나아가서 1분기까지, 사실 4분기나 내년 1분기가 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기대감이 아닌 실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이런 상황, 이런 내용들은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움직이기는 좀 약한 부분이 있고, 충분히 길게 봤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간단히 살펴볼게요. 어쨌든 좋은 수급으로 인해서 오늘 종가 플러스 2.45%, 주가로 보면 29,900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건 최근 21,100원대 요 검은색 라인 저항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었다는 점인데요. 최근의 흐름상 음봉, 그리고 다시 양봉, 음봉, 그리고 양봉. 그렇다면 우스갯소리로 내일은 다시 음봉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모르는 거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나름 바닥권에서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9,500원에서 21,000원대 새로운 박스권을 좀 형성해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 주 21,000원을 이렇게 돌파를 해서 여기에서 유지가 되는 상황에 따라서 생각보다는 저항을 빠르게 뚫고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요 위에 구간 22,000원이라던가 23,000원까지도 또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뭐 현재 흐름, 이런 박스권 흐름에서 머물다가 여기서 더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지 않으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원전 테마나 두중 시장의 관심도나 또 거래량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좀 조용한 이런 상황에서 사실 매수세가 들어와야 할 부분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여유롭게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생각을 해주시고, 추매 자리나 실시간 대응은 더 자세하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한국선제 오늘 플러스 25% 수익을 유지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고, 실시간 무료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1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